좀 더 친해지면서 얘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를 원해서 제가 물어보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빤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엄마가 데려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아예 좀 더 친해지면 6회기쯤에는 물어보려고 했죠. 왜 오게 된 것 같은지 여기서 뭐 하고, 근데 아이는 여기가 그냥 학원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학원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치료사고 아이를 보호자가 데려와서 보호자가 이제 호소 내용을 얘기를 했고, 얘가 좀 요즘에 사춘기라서 그런지 행동이 좀 이상해졌다. 근데 내가 양육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아버지가 좀 강압적인데 얘가 어떤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리고 엄마의 호소 내용은 알았고,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제가 들은 바를 좀 정리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이는 엄마는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아이는 뭐 사례 개념화를 토대로 봤듯이 얘가 좀 뭐 억눌려 있는 게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참작이 말씀하셨는데 신체화를 포함해서 재밌게 좀 놀고 표현을 좀 하면 어머니가 말했던 게 해소가 되고 얘도 이 사춘기의 위기를 잘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니까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이 아이의 어떤 내면이나 아니면 환경 이런 걸 토대로 깊게 파헤쳐서 괜히 건드렸다가 내보내기보다 이미 지금 5회기가 지나갔고 치료사가 이 아이의 주호소 내용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나머지 5회기를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아이의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회기수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지금 치료하는 세팅 중에 보통은 치료하는 세팅에는 그 접수 면접지를 토대로 치료자가 그 접수 면접지가 사실은 주 내담자에 대한 그 정보를 다 수집해서 정보를 토대로 또 면접에서 이제 어머니의 두고서 내용을 함께 듣고 개념화를 하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이렇겠다라고 치료자의 입장에서 가설을 세우는 게 사례 개념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례 개념화를 왜 하냐면 10회기 안에 내가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 장기로 가면 뭐 사례 개념화 한 대로 참작이 찾아주고 발달 과정에서 내가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회기가 10회기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나는 나머지 10회기 동안 어떤 걸 다루겠다 하는 감정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뚜렷하지가 않아서 어떤 걸 목표로 세우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위기 사춘기를 잘 넘어가야겠다. 그러면 나머지 5회기 동안 이 아이와 선생님은 재밌게 놀아서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에너지를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맞죠.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나머지 회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11살이고 사춘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기술치료 방법이 적절한지 어떠세요? 약간 직관적으로 가고 계신데 그 전에 아이가 했던 작업을 보여주고 여기서 또 연상해 볼까? 뭐 이걸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걸 해볼까? 자꾸 바꾸시거든요. 전환을 좀 하시거든요. 회기 안에서. 얘는 그림도 잘 뭐라고요? 그리고 전환. 아, 전환. 빨리빨리 전환하세요. 지금 회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하나 해가지고 집중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치료사가 약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좀 시키는 느낌이에요. 아이를 그런 좀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걸 뭐 몰라서 이것저것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되게 뜸을 들이면서 아이한테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속도감이 좀 빠른 편이죠. 아이가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되게 좀 제 스타일이.
이치원도 뻔한 아니라. 예. 치료사의 스타일이 그런데 얘는 지금 뭘 해야 되냐고요. 치료사의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할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할 거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왜 사춘기를 잘 지내려면 그럼 뭘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 나날을 왜 하셨어요? 아이가 굉장히 다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해소하면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이완되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개구리 민담이 이 아이한테 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으로 아이가 처음에 개구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개구리 왕자라는 이야기를 조금 짤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웜업 차원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진행했어요. 그 전 시간에 아이가 행동한 거를 조금 토대로. 그렇게 해서 얻은 거나 알아본 거나 내담자한테 도움이 됐던 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 장면, 뭐 행복한 장면, 막 이런 거만 좀 눈에 띄게 어떤 두드러진 그런 우리가 보통 바라는 그런 좀 바라거나 좀 사회화된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면 아이가 이렇게 좀 더 좀 깊숙한 작업을 좀 힘을 받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깊숙한 작업이 이 아이한테 왜 필요하죠? 아까 제가 상담 전략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5회기 안에 아이가 막 성격이 변하거나 막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건드려져야 아이가 조금 치료가 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어떤 게 나아져요, 얘한테? 자기가 모르는 어떤 내가 운동신경이 없다 이거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개구리 왕자를 민담을 하면 아니요 민담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르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이게 좀 안 좁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계속 이렇게 방방 뛰고 있고 선생님 계속 맞춰주려고 애를 써가고 계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초점을 못 맞추니까 사춘기 아이를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나는 잘 극복하도록 돕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 사례에 대해서 초점을 치료사가 얘기를 했는데 방법에서 민담을 가지고 뭔가 깊이 건드려서 그거를 치료하겠다고 하니 그럼 그게 이 민담이 사춘기 소녀한테 뭐 어떤 게 연결이 지어졌을까 하는 걸 제가 뭔가 이 친구는 마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또 막 이렇게 내용 자체가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내용이 자꾸 나왔잖아요. 뭐 마법을 부려서 보호할 거예요. 뭐 마법이 원래 이렇게 힘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떤 환상적인 내용하고 현실하고 내용하고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이나 연극이나 이런 매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내담자의 무의식적 세계를 열어주고 그 환상을 담고 있는 민담이 이 아이한테 약간 보상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신체가 활발해질 것 같다. 그거는 이제 5회기 이후에 한다니까요. 5회기, 6회기, 7회기 좀 아이가 그 다음에 와서 6회기, 7회기, 8회기 때 계획이요.
그러면 지금 목표는 한다는 게 세웠네요, 아니라 선생님. 아직 못했어요. 여기 지금 슈퍼비전 여기 남은 케이스 가정에 대한 조언 여기에 대한 생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걸 할 거죠? 올해 네. 기준부터? 네. 네, 그거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네네네. 제가 뭐 어떻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지금 질문 중심으로 지금 보면, TCI 부분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니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거나 중반에 양육 태도 변화에 대해서 나누거나 후반에 전개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중심을 더 중점적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엄마와의 상담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엄마보다는 아이가 내담자로 왔으니까 네. 저는 내담자 중심으로 아이가 궁금해서 계속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아이의 문제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제랑 좀 달라서, 근데 제가 뭐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만날 아이는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이 아이랑 만나니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이 목표를 세워서 이미 5회기가 지났고 10회기 안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계획해서 가야 되는데, 이 질문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양육 태도를 고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치료자의 관심이 내담자보다는 어머니에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나머지 5회기를 아이와 어떻게 잘 사례 개념화 하셨듯이 거짓자기 발달이 빠르게 됐고 얌전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그러면 그거가 하는 동안 참자기가 약간 억제돼 있으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뭐 몸놀이를 하시든지 뭐 재밌게 놀이를 하셔서 나머지 5회기를 계획하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짧은 부모 상담에서는 아이를 이해시키는, 아동을 이해시키면서 얘가 지금 사춘기니까 어머니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 아이는 잘 발달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조금 더 여유있게 아이를 좀 봐주시라. 그리고 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은 뭐 어머니가 중재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드렸고,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 좀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기 사례에 대해서?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피드백 주시면 이 아이가 남은 5회기 동안 김은주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피드백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은주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내내 오히려 되게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글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A를 했다가 그냥 B, C, D로 나가는 게 아니라 A로 가서 E로 얘기했다가 또 B로 얘기했다가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쩌면 치료자가 내가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어머님하고 아동하고 만날 때 먼저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은주 선생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에 대한 발달 이해, 어머님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아이가 지금 4, 5학년 정도 되게 되면
당연히 아동기에 사춘기가 올라올 시기죠. 그러면 눈으로 ጨ어볼 수도 있고 또 뭐 말도 툭툭거리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해를 어머님들이 때로는 되게 이 아이가 되게 착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상담실에 오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지, 이렇게 오히려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어머님들이 오히려 더 불안을 좀 낮추세요. 오히려 이제 어머님이 불안하시거나 되게 완벽주의거나 강박적이신 분들이 좀 조그만 아이들의 그런 행동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많이 침범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오히려 좀 안정을 시켜주시고,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그 슈퍼비전 해주셨듯이 아이하고 그 5회기 동안에는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10회기 동안에 사회개념화도 하고 아이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 짧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목표를 많이 집어넣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10회기 동안에 정말 이 아이한테 필요한, 내담자한테 필요한, 그리고 부모가 되게 불안해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놀이는 끌고 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힘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5회기 동안에도 선생님이 그냥 재미난 놀이식으로, 단 이제 거기에 하나가 들어간다라면 관계 있잖아요. 뭐 아이하고 같이 그림을 주고받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놀게끔 하거나 이런 중심으로 하셔도 뭐 충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이하고는 그런 이야기는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상담 신청 경위에서 아이가 엄격한 아빠를 무서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가 아빠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때 너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할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뭐 어떻게 혼자 이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표현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을 너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왜 표현이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탐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원치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통로를 조금 뚫어주는 거. 그리고 일단 엄마가 그거를 걱정하셨었잖아요. 속상하다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표현을 못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어머님한테 당연히 이제 집에서부터 내가 뭔가 나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수용되어지는 경험들이 안정적으로 쌓여야지만 이게 밖에서 또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집에서부터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서 남은 회기 동안은 그래도 선생님이랑 이런 아이가 감정을 조금이라도 직접 언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작업 안에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그 어머니께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주 선생님이 궁금해하신 것 중에 CCI 검사하고 치료실 정리하고 그 다음 세션에 대해서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거는 교수님 아까 얘기해주셨고 또 얘기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그 대상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검사를 하는 건데 CCI 버전업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검사 자체에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치료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CCI 검사만으로 되기보다는 선생님이 하시는 수사검사하고 SG를 통합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혼 근데 검사의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그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그걸 막 이렇게 내부 저 외부에 있어서 TCI랑 SCT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시는 이유가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 들리시나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검사 단독의 수에 너무 매이시기보다는 그것을 아이와 어떻게 아이 증상에 이렇게 녹여내실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독 검사의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SCB 투자 검사를 통합적으로 선생님 좀 해석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정리하시고 이거 하는 거는 일단 선생님 속도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랑 놀이하는 걸 정리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밑에 큰 종이를 깔아놓으시고 아이 끝나면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네.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내에 그걸 지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계속 오늘 사례 듣는 동안 좀 어질어질했어요. 이 혼란감 때문에 이제 아이도 이런 혼란감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선생님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왜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워할까? 어떤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하고 내담자하고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동들에도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또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원래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혼란스럽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다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도 그 교수님이 그러신다고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또 그렇게 경험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교수님의 영역이 아니라 저희가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발표가 너무 너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치료실 안에서 아이랑 얘기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걸 정돈해서 전달하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좀 더 훈련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예,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을게요. 저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이미 다 정리를 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별로 그 김은준 선생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얘기를 나누고 선생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중간에 했습니다. 저는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내담자를 직접 만나는 선생님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 그룹을 통해서 가지고 가서 내담자를 만나는 게 낫죠. 우리가 탁상 공론을 하는 것보다 결국 내담자를 만나는 건 선생님 자신이니까. 제가 워낙에 좀 느린 성향이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거북이가 나왔길래 좀 관심이 갔어요. 이제 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제 그 완행열차, 거북이 이런 게 상징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또 동굴이 나온 게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지금 이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환경이 이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이 아이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무척 필요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치료자인 김은주 선생님과 같이 놀아주는 시간. 그래서 저도 이제 10회기나 이렇게 딱 짧은 회기를 맞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라서 보통은 엄마하고 놀게끔 구조화 시켜버리거든요. 아예 제가 길게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입장인데, 지금 굉장히 이 아이가 또 그 엄마의 유전 디자인을 하셨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좀 창조적이고 또 신화적이고 이런 굉장히 뭔가 많은데, 이 많은 것을 담아줄 수 있는 대상은 굉장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걸 막 열어주시려는 어떤 모습에서는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 애쓰신 것 같고, 앞으로 놀이를 할 때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닉한 말씀하셨는데 그 구조화는 좀 시켜주시되 그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근데 뭐 찰흙이라든지 좀 더 이 몸이나 손으로 이제 촉감이나 이 감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작업, 또 혹은 먹물을 화선지에 떨어뜨려서 보이는 이미지를 그 아이가 자유연상을 통해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그럼 내적으로 좀 어떤 힘을 좀 얻으면 이제 뭐 타인이 자기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자기 세계 안에서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 정도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단순하게 보면 되게 일관되게 분리의 주제가 계속 이제 아이의 작업에서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기에 이상하게 그 거북이와 오리가 이렇게 합쳐진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위험의 피가 높아지거나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올라올 때 그렇게 분리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어떤 소화비리나 융합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이나 치료사가 좀 지지해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리의 작업들이 맞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춘기적인 부분들이 너에게 지금 발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어떤 지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TCI에서 성격 발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지금 현재의 그런 기질적이든 뭐 환경적이든 이런 것들 통합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낸 어떤 문제 해결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관계에서 그런 뭐 이렇게 아이가 많이 양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일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맞지 않고 그거를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꼭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아이의 어떤 지금 환경에 적응해내려고 하는 그런 힘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적응의 방식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존중해줘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거 걱정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서 아마 부모님이 어떤 피드백을 주셔서 너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걱정만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침범이 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게 아니다 이래버리면 아이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그에 대해서 그게 지금 어떤 존중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가 나름대로 그 힘을 이제 키워나가는 게 그게 결국은 그 참자기가 제대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격이 알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그런 타협하는 과정을 이제 너무 간섭하고 이렇게 주입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거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참자기가 제대로 잘 이렇게 숨어 있던 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표현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많이 억압되어 있고 좀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편이라서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파충류적인 그런 뭐 개구리, 뭐 거북이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런 전환의 시기의 아이인 것 같아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변해가는 그 자체를 내가 힘들 때는 좀 이렇게 뭐 아기처럼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힘을 받았을 때는 또 이렇게 펄쩍펄쩍 뛸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순간의 어떤 과정을 그냥 아이 스스로 그냥 이런 게 다 나다라는 거. 그 오리랑 그 거북이를 합쳐서 오래 살지는 않지만 그게 또 따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순환적인 이런 게 지금 나의 상태야 라고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아닐까? 저도 그렇고 제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이해가 잘 되는데 그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그래도 지금 이끄시는 선생님의 어떤 그걸 존중해 주신다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노지식 선생님.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닥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세세하지는 않고 느낌만 그냥 하나 전달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 회기 진행하는 거 들을 때 워크샵 봤던 때가 제가 이렇게 떠올랐었어요. 표현해 주시면 치료 워크샵, 수업, 대학원 수업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 쭉 하시는 거 이렇게 슈퍼바이저 선생님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한테 지금 들어온 건 김은주 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치료 방식이 기본적으로 치료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들은 있지만 방식은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생겨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은주 선생님도 선생님의 방식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워크샵 같은 회기라는 게 계속 제 머리에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지금 저는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내담자 그게 당면 과제인 내담자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도 또 가능하니까 아니면 어느 한 주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 아이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 보면서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좀 본 것 봤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한테는 있어요. 네. 네. 다 나누었나요? 다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할 시간이 됐네요. 네. 아이고, 아무튼 아이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멋진 아이고 선생님이 내담자 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믿고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건 김은주 선생님께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단기 상담이 들어오는 내담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기관의 어떤 세팅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최대로 다 모든 케이스를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치료사들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만 코멘트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서 우리가 그냥 시간이 이끄는 대로
아주 깊은 여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여의치 않고 또 최근엔 또 많이 회기수가 줄어들고 빨리빨리 이렇게 적은 회기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사가 약간 이제 뭔가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불안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만큼 몰입하게 되고 또 그런 만큼 또 내담자도 치료자한테 의존할 수 있어요. 내가 다급하게 따라온 만큼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이제 스스로는 빠르게 이제 나아가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단기에 이제 끝나면 그 깊이 들어가거나 그 속도 때문에 치료 종료 후에 내담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재가 치료자랑 굉장히 깊이 만났는데 치료자의 갑작스러운 또 부재가 보여짐의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재밌게 잘 놀고 깊이 있게 뭔가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또 단절되는 느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더 큰 그리움을 안겨주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단기 치료는 내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원래 배워왔던 아주 좋고 충분히 좋은 그런 관계보다 이 10회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지금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직면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간도 제한되고 자원도 제한되고 한정돼 있고 또 엄마도 만나야 되고 애도 내가 봤더니 치료사는 모든 문제를 다 개관하잖아요. 보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치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사의 그 욕구를 좀 내려놓고 이 10번, 10시간의 만남 안에서 내가 뭘 할까를 정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생의 긴 기간 안에 이 10시간이 이 아이한테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보시면 김은주 선생님도 좀 편안하게 아이를 만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날 고생하셨어요 또. 한 달 되게 빨리 오죠? 생각보다. 네, 사시다가 또 남자 데리고 오세요. 논의해 봅시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문수 선생님, 그 혼란이란 단어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아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무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선생님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